강원도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는데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올해 들어 지자체가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 드림랜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강원도가 결국 원주시에 SOS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초보 단계여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없이 낮잠을 강제로 재운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라는 판단 아래 춘천의 한 어린이집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감추고 성과 포장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민선 7기 1년의 도정 성과입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지표가 역대 최고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플라이 강원과 제2경춘국도, 춘천 속초 철도 환경 영향 평가 처리 등은 긍정적 변화로 꼽았습니다. 평화 경제와 포스트 올림픽 유산화, 육아 기본 수당 시행 등은 10개 주요 성과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포장에만 급급해 핵심 문제는 숨겼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최문순 지사 재임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과대포장됐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서 타정당에서도 제기한 레고랜드 문제나 세계 불꽃 축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문순 도지사의 각종 공약이 하나같이 폐기 처분되거나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 국제불꽃대회와 강원 상품권 문제, 동계 아시안게임 실패 등 주요 사업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도민의 한숨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정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년간의 최문순 도정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점수로 따지면 낙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스스로 평가한 1년 도정과 시중 여론의 평가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평가의 차이가 도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어제 원주 지역의 초등학교들의 돌봄 교실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자체가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올해부터 아파트 도서관에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학생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제 그 공예 작품들 학교에서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예 작품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 도서관이잖아요. 안에서 선생님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거 그것도 좋아하고. 원주시 태장동에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가 올해 정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에 선정돼 맞벌이 부모 가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개인 상담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만족도는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좀 행복하다라고 했던 아이도 있고. 이처럼 올해 들어 지자체가 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돌봄은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일명 행복교육지구 15개 사업 중 하나로 타 사업과 예산이 묶인 데다 연 단위로 집행되다 보니 필요에 따른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업의 주무부서도 제각각이어서 돌봄의 행정, 재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돌봄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실상 인건비에 불과하고 향후 증액 가능성도 낮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50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가야지만 해서 하는데 네.
국비는 한 번 하는 그걸로 개념 평생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계속 세우다 보니까. 돌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법천 사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 수리 현장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역사박물관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법천사지 중심 사역 가운데 금당 영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며 수리 현장을 매월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법천사는 고려시대 부흥한 법상종 사찰로 임진왜란 이후 폐사됐으며 국보 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옛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원주시가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좀처럼 방법을 찾지 못하자 원주시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옛 향토 동물원입니다. 사업자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무상임대 계약이 끝난 지난 2015년 폐쇄됐고 놀이기구와 동물원, 수영장 등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전체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림을 제외한 절반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 상황. 도유지라 강원도가 의회 승인을 얻어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곳에 예술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번에 원주시에 활용 방안을 물어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시찰과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여기에서 그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원주시의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고심에 찾고 있는 활용 방안이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부지를 원주시에 주거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 데다 중간에 땅이 팔리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됩니다. 게다가 정작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와서 공청회 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 진실적인 그런 꼼수 부리는 그런 게 아니면 천만다행이고요. 원주시는 조만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활용 방안을 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 외곽 지역에 반려견 쉼터, 일명 애견공원이 조성돼 다음 달 초에 개장합니다. 원주시는 흥업면 국도대체우회도로변에 있는 흥업쉼터 내 4,000제곱미터의 터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사무소와 안전펜스, 애견 놀이시설물, 급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쉼터에 입장하려면 등록된 칩이 있어야 하며 소형견과 대형견이 뛰어노는 공간이 울타리로 구분됩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현재 12,000여 마리이며 미등록 개체를 포함하면 2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월을 테마로 한 유튜브 여행 영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제작비를 지원하고 김경식 유튜브 영상 작가가 촬영한 영월 여행 영상 영화야 아니 영월이야가 기시 일주일 만에 13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청량포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커플이 소나무 숲을 거니는 영상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영월군은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월을 검색하면 영상을 볼 수 있고 영월군은 추가로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는데요. 낮잠을 강제로 재운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라는 판단 아래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자지 않으려는 듯 발버둥 치는 영아를 교사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몸을 숙인 채
계속 재우려 했던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에 찍힌 CCTV에는 매트 밖으로 나오는 아이를 보육교사가 수차례 다시 데려다 놓고 35분가량이나 다른 아이들과 따로 분리시킨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적으로 낮잠을 재운다거나 했을 때 신체 및 정서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일부 부모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자야지라는 어떤 이런 말에도 갑자기 이제 픽 쓰러지면서 이제 자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해 어린이는 4명입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저장돼 있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그 보육교사들의 그 행동, 피해 아동들의 다리를 좀 누르는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자격정지 등 징계 수위를 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제96회 풍수원 성채현양대회가 오늘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와 춘천교구는 신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와 성채 행렬, 산상 성채 강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정신을 되새기며 신앙을 다졌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69호인 풍수원 성당에서 열리는 성채현양대회는 지난 1920년에 시작돼 6.25 전쟁이 치러진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는 가톨릭 축제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폭언과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에 달하는 2만 8천여 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성폭력 피해도 11%에 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